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경매 강의를 찾으십니까? 법원 경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라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의를 원하신다면 왕초보를 위한 실전 기초반을 추천드립니다. 신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새해 2022년 이민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앤디쌤. 쌤도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려 할 때 성공적인 결실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유의해야 할 8가지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와, 유의해야 할 원칙이 8가지씩이나 있어요? 헐, 집중해야겠는데요? 하하, 8가지도 함축한 것이랄 수 있어요.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해도 누울 자리를 봐가며 다리를 뻗으라는 우리 속담처럼 경매 말고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할 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결석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네, 쌤. 저희는 결석하면 벌금도 내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오케이, 좋아요.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른바 8가지 부동산 경매 성공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 상세하게 이치를 따져볼 시간은 상급반에서 언급하는 내용이라 오늘 우리 왕초보반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하나의 주제씩만 다뤄야 할 정도의 내용이라 앞으로 8개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집중. 자, 부동산 경매 성공 투자를 위한 8원칙. 첫 번째는 바로 투자의 타이밍입니다. 먼저, 참고로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과 자금을 쏟아 넣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투자라 하면 자금, 즉, 돈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돈 외에 시간도 쏟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한 시간은 돈이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 말처럼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할 타이밍, 즉 투자에 적합한 시점이 언제인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 투자 타이밍을 알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에 국한지어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투자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기에는 금리의 변동,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 정부 규제와 경기 및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량 등 대외 대내적으로 가격 변동의 요인이 적지 않고 지역별, 부동산 종류별,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기에 정확한 투자 시점을 잡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법칙에 의해 현재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와 향후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예고되고 있어 주택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언젠가 다시 정부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며 금리도 낮게 조정한다면 그 원인들에 의해 때마다 수요자들의 심리가 움직일 테니 가격은 다시 꿈틀대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가 될지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언제나 모니터링을 해야겠군요. 뉴스에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상승한다. 또는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말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변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정부의 규제와 정책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죠. 동시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선제적으로 예상해보고 결과를 관찰도 해보면서요. 왠지 부동산 공부를 하면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정부의 각종 세금에 대한 조세 정책이나 용적률 완화로 보다 높은 고층 건물로 제한된 국토에 추가로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 등 마치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가정하고 상상을 하며 시장을 바라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한 살들 더 먹으니 작년보다 더 어른스러워졌군요. 하하. 감사합니다, 쌤. 자, 추가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부동산을 주택과 비주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시장과 코로나19로 공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비주택인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공장 등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말이죠.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의 요인에 대하여 철저히 공부해보고 주택과 비주택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언제가 매수 시점일지에 대한 판단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수의 방법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매매보다 경매를 통해 매수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 그럼
최근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투자를 신중히 고려하란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하는 사람은 경매를 통해 싸게 사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것은 어쩌면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해서 매수한다고 할 때도 남들이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입찰을 꺼려할 만한 물건, 즉 인수할지도 모르는 특수 권리들이 있는 경매 사건에 공략하는 법을 배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쌤,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습이라도 할 모양이군요. 하하. 다음 시간엔 부동산 경매 성공 투자를 위한 8원칙 중 두 번째, 부동산의 투자 가치 평가라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